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교육 목적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목적이라는 말이 유사한 용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 간의 관계는 무엇인지, 이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목적, 일반적 목표, 구체적 목표, 이런 카테고리로 각각의 특성과 적용 범위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 목적과 유사용어로 많이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가 교육 이념, 교육 목적, 교육 성과, 학습 성과 이런 용어들 많이 써요. 또는 뭐 단원 목표, 수업 목표, 행동 목표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나 혹은 문서를 만드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의로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일치된 그런 합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수가 이제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준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의 이념이라 그러면 근본적인 사상이나 철학을 나타내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먼 얘기예요. 이걸 이제 영어로 보면 educational aims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교육 목적이다 그러면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 이것도 이제 상당히 큰 거죠. 궁극적이다. 이제 굉장히 지향점이 멉니다. 그리고 교육의 성과다 그러면 이때 성과라는 게 영어로 outcomes잖아요. 교육을 통해 얻어진 결과나 효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어떤 것들을 의도할 때 우리는 교육 성과라는 말을 많이 쓰고 학습 성과다 이렇게 되면 이때는 learning outcomes,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 구체적인 결과. 그래서 성과라는 단어를 쓸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것들을 기대하면서 용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교육 산물, 이거는 이제 그 프로덕트죠. 교육을 통해서 생산된 결과물. 그리고 교육의 목표. 이건 많이 써요. 교육 목표.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예요. 앞에서 보면 교육 목적은 궁극적인 목표였잖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란 말은 goals라는 단어를 쓰고요. 목표라는 말은 objectives 주로 이제 그렇게 많이 씁니다. 영어로. 그리고 일반적 목표, 구체적 목표 뭐 이렇게도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교육 목적의 분류를 보면 분류의 기준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적용 범위가 얼마나 포괄성이 있는가, 그리고 적용의 기간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가, 수단이 구체적으로 캐치가 되는가,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교육의 목적을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의 교육의 목적 분류에서 가장 포괄적인 것을 보면 교육의 목적이에요. 목적이란 말이라고요. 교육 목적 혹은 교육의 목적. 아까 에임스에 해당하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이 중간 수준이 일반적 목표. 이걸 goals 이렇게. 네. 그 다음에 교육의 구체적 목표 objectives. 가장 구체적이다. 범위가 좁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적용 기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추구할 것이냐를 보면 목적은 장기적, 일반적 목표는 중기적, 구체적 목표는 단기적. 이렇게 이제 또 우리가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수단의 구체화라고 하는 건 그 목적이나 목표를 읽었을 때, 이게 뭘로 달성할 수 있을 건가? 그 무엇으로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 혹은 어떤 활동으로 그 목표 혹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캐치가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목적은 추상적이에요. 예를 들어 홍익인간. 뭘 가지고 홍익인간이 될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추상적이고요. 일반적 목표, 중간 수준의 구체성,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목표는 매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숫자 1에서 10까지 셀 수 있다. 아주 구체적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숫자 1에서 10까지 어떤 활동이냐면 셀 수 있다. 이런 세다라는 활동도 바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육 목적 분류는 적용 범위, 그리고 적용의 기간, 그 다음 얼마나 수단이 구체적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정도로 교육의 목적, 일반적 목표, 구체적 목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교육 목적부터 볼게요. 교육의 목적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교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요구를 담고 있어요. 일반적인 거죠. 장기간 교육을 통해서 개발되는 이런 인간의 다양한 특성들, 장기간입니다. 그 초, 중, 고 혹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가 몇 년입니까? 12년입니까? 엄청 오랜 동안에 걸쳐서 어떤 인간의 특성을 기를 건가? 그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런 우리나라의 교육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 이름이 교육기본법이에요. 제2조에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에서 볼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걸쳐서 추구해야 할 교육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 대학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학은 교육의 목적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게 돼 있어요. 이 법상 적용되는 목적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가 이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이제 기반, 네, 요거는 이제 금방 말씀드렸으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교육의 기본법 제2조의 교육 이념의 내용을 한번 보면 이거는 저는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제 외워버렸는데요. 이 의미가 상당히 좀 심오해요. 먼저 교육기본법 제2조 이제 조항이 교육 이념이라는 걸로 되어 있고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여기서 한번 끊어주면 좋겠습니다.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이제 필기가 이거 조금 그런데요. 인격도야. 이제 개인의 어떤 한쪽 측면이에요. 그 다음 자주적 생활 능력, 그리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이 세 가지가 뭐 바탕 위에 있냐면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에 두고 이 세 가지 인격, 자주적 생활, 그리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이 세 가지 영역을 갖추게 해서 개인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민주국가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더 지향해서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한다. 이렇게 이제 점점 개인 그리고 국가 그 다음에 인류 공영까지 이런 그림이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한 번쯤 네,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가. 홍익인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교육 기본법 한번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2022 개정교육과정. 이제 교육과정이 2013년부터 이제 수시개정 체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7차, 8차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7차가 끝이고 그 뒤는 2009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 그 큰 교육과정 개정이 있는 그 타이틀을 붙여서 이름을 얘기해요.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2022년 끄트머리에 이제 고시가 되었어요. 거기에 보면 추구하는 인간상이 있거든요. 이 인간상이 자기 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그럼 교양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떤 조작적인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교양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의 인재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초중고니까 인간상이라고 한다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적으로 우리 교육이 어떤 방향의 인간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런 어떤 중장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이제 학생들이 가져가야 되는 최종적인 이 목표를 이렇게 네 가지로 설정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죠. 일반적 목표는 뭔가? 일반적 목표에는 일단 학교 급별 목표가 있어요. 중학교 교육 목표, 초등학교 교육 목표, 중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 목표 다 다른지 아시죠? 학교 급이 다르면 그 급에 해당하는 목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중학교 같으면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그러니까 일상생활과 학습의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게 이제 중학교의 목표예요. 고등학교는 좀 다르겠죠. 네. 그래서 이제 급별 목표가 일반적 목표, 제일 큰 카테고리고요. 그리고 기관별 목표,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교육청도 기관이고 개별 학교도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기관별로 정하는 목표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관 나름대로 교육에 대한 비전, 중점 과업, 어떤 교육에 대한 철학적인 진술, 교육의 목적, 목표, 뭐 이거는 땡땡 초등학교 교육 목표, 혹은 부산시 교육의 중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죠. 학교들마다 기관별 목표는 다 있습니다. 교장의 어떤 교육 철학이든 경영 방침이든 담아가지고 우리 학교의 목표는 이거야 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일반적 목표의 카테고리입니다. 그리고 일반적 목표지만 기관별 교육 목표쯤 되면 이제 각 기관의 특수성이 반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부산 같으면 영어하기 쉬운 도시, 이게 이제 부산의 시장의 공약이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따서 우리는 영어를 잘하는 이런 거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그 기관이 처한 상황의 특수성이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관별 목표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냥 바로 국가에서 정해주는 목표가 우리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넣어가지고 기관 목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교과별 교육 목표가 있어요. 교과별 목표는 교과의 성격에 바탕을 두고 설정이 되죠. 이거는 국어교과, 과학교과 이렇습니다. 각급 학교, 그리고 각계 교육청하고 개별 학교의 교육 목표는 대개의 경우에는 교과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실현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과정의 구성은 교과 교육이 위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교육의 목표가 꼭 교과만 가지고 달성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목표를 정하면 그거를 무슨 과목에서 가르칠 건데 네, 이렇게 되니까 각 교과들이 이렇게 자기 목표들을 충실하게 하면 이제 기관의 교육 목표가 달성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논리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국가 수준 교육과정 문서에 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보면 교과목별로 이제 교과 교육 목표가 다 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교육청하고 각 개별 교육과정 문서에는 각 기관의 특수성을 좀 감안해가지고 교과별 목표가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중학교 사회교과의 목표다. 그러면 찾아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교과별 교육 목표. 요 수준이 일반적 목표예요. 그리고 구체적 목표다 이러면 아주 단기적인 성취. 그래서 비교적 단기간의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성취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아주 상세하게 진술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보면 어떤 내용과 어떤 활동을 할 거야 라는 게 이제 담겨져 있어요. 자로 센티미터를 정확하게 잴 수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자가 필요하고, 센티미터를 재는 거고, 이러니까 이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구나, 어떤 내용이 다루어지는구나가 상상이 되죠. 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교과별 목표에서 더 세분화된 거기 때문에 교과의 학년별 내용에서 쪼개집니다. 그래서 여러 날이나 여러 주, 이거는 여러 날에 걸치면 이제 수업 목표라 그러지 않고 단원 목표라 그러고 또 한 차시다 그러면 차시 목표 혹은 단시 목표 이런 식으로 작은 목표들로 이루어집니다. 자, 교육 목적의 개념을 정리를 할게요. 이거 분류도
같이 포괄되어 있네요. 교육의 목적은 장기적이면서 포괄적이에요. 국가와 사회 요구를 반영하고 있어요. 교육의 일반적 목표는 중기적이고 학교급, 기간별 혹은 교과별 교육 목표를 일반적인 수준의 목표라 그래요. 구체적인 목표는 단기적이고 수업이나 단원별로 아주 상세한 목표를 우리가 의미해요. 그럼 이제 목표를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교육이 끝나고 학생들이 갖게 되는 어떤 특성들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탑다운형이라고 하면 탑,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목표가 세분화돼요. 아래에서 위, 바텀업이 아니고요. 바텀업은 거버넌스에서나 좋죠. 목표가 막 작은 목표들을 이렇게 가르치면 큰 목표가 달성이 될 거야. 이게 아니고요. 홍익인간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어떤 목표를 좀 더 쪼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각 교과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또 각 교과에서 그것을 위해서는 각 단원에서 각 수업에서 뭘 가르쳐야 된다.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중심이냐 하면 위에 있는 것이 더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밑에 있는 목표들을 다 모았을 때 위에 있는 목표가 저절로 달성이 된다. 이런 어떤 필연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이거를 요거 보면 되겠다. 여기 지금 점선이지 않습니까? 여기 인재 교육 이념, 인재상 핵심 역량, 이것들이 이제 방향을 나타내는 아주 추상적인 교육의 목적을 나타내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이런 방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학교 급별 목표, 그리고 혹은 교과별 목표, 이런 수준의 이제 일반적 목표를 만들어요.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도 급별 목표가 있어요. 부산시 초등학교 교육 목표, 부산시 중학교 교육 목표 다 다릅니다. 그 다음 개별 학교의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의 교육 목표가 있어요. 이런 수준들이 이제 점선이에요. 점선이라고 하는 것이 실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것들로 다 쪼개서 이것들이 모였을 때 저 상위의 목적들이 달성된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서 만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보면 단원 목표하고 수업 목표까지 이렇게 아주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목표는 상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정해진다. 그리고 상위 목적과 하위 목표들 간의 논리적인 일관성, 이 교육 이념 핵심 역량하고 전혀 무관한 다른 목표가 여기에 나와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논리적인 일관성이고, 그리고 이런 작은 목표들이 모여서 큰 목표가 달성이 되는 그런 형태의, 그러니까 부분의 합이 전체가 되는 그런 형태의 관계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